지금 사실 포괄임금제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미 근로계약상에 정해져 있으면 야근을 하든 뭐 추가 근무를 하든 그건 다 월급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뭐 공짜 야근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고 이정식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또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금 오남용 이것 때문에 노동자 측에서도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 이제 언론에 의하면 이 부분도 원래 이제 먼저 해결돼야 됐었는데 지금 주 69시간 네. 연장 근로에 대한 유연화 때문에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네요. 뒤로 그래서, 밀렸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뒤로 밀렸다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포괄임금제? 사실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 싸잡아서 계산을 하자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이거든요. 저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조업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일하는 방식이 있고요. 사무적이거나 용역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을 수임하거나 또는 맡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임금 방식도 다양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네. 경영진과 사용자의 의견,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의견이 서로 절충을 이루어 가지고 임금 방식이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임금 방식에 있어서의 좀 더 유연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를 포함해서 연봉제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임금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우리가 몇 년 차냐, 뭐 몇 년간 일했느냐라는 호봉제 방식으로 급여가 많이 계산이 책정이 됐죠. 돼 왔어요. 예. 근데 이것은 매우 정근대적 방식이란 말이죠. 이것을 왜 나이와 무관하게 또 몇 년 근무했느냐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일의 성격에 따라서도 포괄적으로 그 일을 결정할 부분,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시간 앉아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임금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뭐 어떤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 노사가 또 경영진과 근로자가 서로 그러한 것에 합의를 봐서 그 임금 방식이 기여한 만큼 또 거기에 성과를 낸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노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나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회체도 있고요. 그러한 것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요? 그럼요. 그래요? 이게 어떠세요? 이제 공짜 야근이 산업 현장에 아주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3월 6일 날 정부 발표한 자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괄 임금 오남용은 위법한 임금 체불이며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 간행이나 그간 정책적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정부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 수원에서 서울 들어오는 마지막 셔틀버스가 10시에 있습니다. 포괄 임금을 해가지고 수당은 뭐 한 3만 원 정도 퇴근 시간 이후에 네. 야근을 하더라도 그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고 휴일에도 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한 번 정도는 다 나가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가료가 사실은 관리도 안 되고 노동 시간이 정리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히 밝히고 임금 체계를 바꾸든지 해야 될 일이지 임금 체계는 바꾸지도 않고 공짜 노동대로 시키고 또 한편으로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갖다 더 늘리는 것 이거 국민적 동의밖에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생산성을 결국 높이지 않으면 근로시간도 개편하는 목적이 좀 길을 잃게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충분히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지적일 텐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견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예. 저희 협의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높일까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영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도 네. 회사의 생산성, 그다음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결국은 상생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원장님 어떠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길게 일하는 게 과연 생산적인 것이냐에 대한 화두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왕이면 짧게 단기간에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요, 거기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또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생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활동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은 노사 모두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정부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법으로 이런 것들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얼마큼 일하느냐, 얼마큼 또 기간으로 고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법이 과도하게 정밀하게 그것도 요만큼 해야라고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작아집니다. 이렇게 법이 너무 까다롭고 이러한 현장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외면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연하게 법을 조금 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법으로 조금 더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